연방정부는 여행 기간에 관계없이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 도착 전 음성 PCR 검사 요건을 다시 도입합니다. 장이브 디클로 보건장관은 캐나다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12월 21일부터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PCR 검사와 같은 음성 분자 검사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72시간 미만의 해외여행에서 캐나다로 재입국하는 캐나다인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디클로 장관은 수요일에 발표한 바와 같이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인에게 모든 비필수적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은 여행할 때가 아니다. 지난달에만 연방정부는 72시간 미만의 짧은 국제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은 캐나다인에 대한 음성 테스트 요구 사항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2시간 이상의 여행에서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은 캐나다인은 돌아올 때 음성 분자 테스트의 증거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캐나다의 여행 테스트 규칙에 따르면 여행자는 예정된 비행 또는 국경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 테스트 결과 음성 또는 여행 14일에서 180일 사이에 실시한 이전 양성 테스트 결과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디클로는 도착 전 테스트는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받아야 하며 공무원들은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위해 공항에서 테스트 용량을 늘리기 위해 공항 당국, 항공사 및 테스트 제공업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최고 공중보건 책임자인 테레사 탐 박사는 기자들에게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분자 검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걸리면 잠복기가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잠재적으로 다른 사람을 탐지하기 위해 필수 무작위 테스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PCR 복구 외에도 디클로는 캐나다가 아프리카 10개국에 부과된 여행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은 이후 지역사회 전파를 통해 캐나다에서 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탐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11개 주와 지역에서 350명 가까운 확인 사례가 보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방정부의 규제 산업에서 최저소득을 올리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이달 말에 인상됩니다. 이달 29일부로 캐나다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로 인상됩니다. 이미 최저임금이 연방정부의 $15보다 높은 주에서는 더 높은 임금이 적용됩니다. 보도자료에서 캐나다의 경제적 번영은 모든 캐나다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갖는 것에 달려있다. 새로운 시간당 연방 최저임금 $15는 수천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더 많은 캐나다인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며 우리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시머스 오레간 노동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연방 규제 산업에는 항공, 여행, 은행, 상업용 트럭 운송, 항만 서비스,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철도, 통신 및 광업이 포함됩니다. 이 산업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근로자는 시간당 $15를 벌게 됩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26,000명의 근로자가 연방 규제를 받는 산업에서 시간당 $15 미만을 받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온타리오주나 퀘벡주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당 $15 미만을 버는 근로자의 가장 큰 부분은 운송, 통신 및 방송, 우편 근로자, 은행 순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에 임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전야 하우스 파티를 계획했던 BC주 주민들은 손님 초대 목록을 수정해야겠습니다. 지난주 BC주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 실내 모임에 대한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0일 월요일 자정부터 휴가지를 포함한 모든 실내 모임 인원을 한 가구와 10명의 추가 손님 또는 한 가구 초대로 제한합니다. 한 가구는 12세 이상이어야 하며 한 가구당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손님은 모임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보니 헨리 박사는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가족 외의 사람들과 전혀 만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는 50인 이상 행사에만 백신 카드가 필수지만 월요일부터는 참석 인원에 상관없이 모든 행사에 적용됩니다. 모든 새해 전야 행사는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레스토랑은 새해 전야의 최대 수용 인원으로 정상 영업합니다. 가족들과 올해 마지막 시간을 레스토랑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손님들끼리 마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실을 방문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며 테이블에 앉기 전까지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콘서트 및 아이스하키와 같은 1,000명이 넘는 대규모 행사 참가자는 50%로 축소됩니다. 또 모든 토너먼트가 있는 스포츠 대회와 이와 관련된 여행은 일시 중단됩니다. 최근 들어 대규모 행사나 파티로 인해 감염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제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제한 조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2시 1분부터 적용되어 내년 1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지속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승차 및 택시 서비스를 규제하는 당국은 메트로 밴쿠버와 프레이저밸리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우버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2020년 9월 우버의 지원을 받은 후 여객운송위원회는 TNS의 다른 5개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우버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신청서가 승인되었다면 우버는 빅토리아와 켈로나 지역에서 BC주 확장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판결에서 위원회는 지점 간 운송 서비스, 특히 택시 회사에 대한 코로나의 지속적인 영향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승객 수요가 감소한 현 시점에서 더 많은 지역에 차량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면 택시 회사가 코로나에서 회복하는 능력을 더욱 저해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위원회는 우버의 신청에 정상적인 경제 시기에는 승인되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이사회는 TNS 도입 전후의 비즈니스의 택시 점유율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버와 리프트의 존재는 로어 메인랜드의 택시 산업 회복을 지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승객이 택시보다 편리하고 예측 가능한 앱 기반 승차 공유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 코로나가 운전자의 가용성에 미치는 영향, 클래스4 면허에 대한 ICBC 테스트로 인한 운전자 부족 및 TNS 및 택시에 대한 위원회에 규제된 요금 구조의 차이는 동일한 운전자들이 택시를 운영하는 것에서 우버를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이동하도록 권장합니다. 로어 메인랜드 택시 이용량이 다른 지역의 코로나19로 인한 감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 감소했음을 발견했으며 통계에서 택시 산업을 희생시키면서 승차 공유가 증가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빅토리아와 켈로나에서 각각 수만 번 앱이 열렸으며 이는 그들의 차량 호출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거입니다. 2023년 7월 여객운송위원회의 특별위원회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택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줌퍼의 2021년 12월 캐나다 렌트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원베드룸 평균 렌트비 비용은 2020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캐나다 23개 도시의 평균 렌트비를 확인하기 위해 11월부터 수십만 개의 리스트를 분석했습니다. 토론토는 10월 이후 원베드룸은 2.8% 오른 $1,850를 기록했으며 투베드룸은 3.6% 오른 $2,330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토론토 렌트비가 2020년 11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렌트 시장에서 확실한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렌트비가 비싼 곳은 밴쿠버로 원베드룸은 $2,100, 투베드룸은 $3,080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토론토의 원베드룸의 평균 렌트 비용은 $1,710로 베리의 $1,730보다 더 저렴했습니다. 현재 베리의 렌트비는 안정세를 보이며 원베드룸은 $1,700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베리는 여전히 캐나다에서 렌트비가 높은 상위 5위 안에 있습니다. 6위는 오샤와로 $1,600입니다. 리스트 중 온타리오에서 가장 저렴한 곳은 윈저로 원베드룸 렌트비가 지난달보다 3.5% 하락한 $1,150를 기록했습니다. 키치너 지역도 약간의 하락을 기록했지만 1% 미만이었습니다. 렌트할 집을 찾고 있다면 여전히 좋은 시기이며 2019년 11월 최고 가격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토론토는 내년에 가장 큰 반등을 보일 도시로 예측합니다.